정말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가려운 건 나이 들어 피부가 얇아져서 그런 게 아닌가요?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피부가 얇아졌다는 표현은 의학적으로도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표피와 진피를 연결해주는 구조가 평평해지고요. 표피 전체의 두께가 얇아지고 그에 따라서 보호 기능이 함께 감소하다 보니까 각질층 세포의 턴오버가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4주 만에 딱딱 분화되고 떨어졌던 그런 피부의 회전 주기가 노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길어지고 각질은 덕지덕지 붙어 있지만 이렇게 두껍기만 한 각질은 보호 기능을 못하는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노화 피부에서의 가려움은 단순하게 가려움을 느끼는 것이 예민해진 정도가 아니라 표피 구조와 표피의 방어 시스템, 표피의 재생 시스템 자체가 약해진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부 가려움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피부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도가 너무너무 커지게 됩니다. 가려운 부위를 반복적으로 긁게 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이 틈을 통해서 세균이 들어가고 곰팡이가 들어가고 그에 따른 염증이 생겨서 농가진, 세균성 습진, 무종, 발톱 무종 같은 진균 감염 또는 이 무종과 세균성 습진이 합작해서 힘을 합해서 봉화지경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층에 많은 당뇨, 신장, 간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게 되면 이런 면역력이 떨어진 노년층에서는 감염이 더 쉽게 생기고 한번 생기면 너무 오래 가게 되고 자주 재발하는 특징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래 지속되는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증상이 아니라 각종 피부 감염, 전신 감염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습제를 바르면 좀 나아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르면 좋을까요? 많이 바르면 바를수록 더 좋을까요? 많은 양을 바르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습제는 양보다 언제 바르냐, 어떤 성분과 제형을 바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 장벽을 보충하는 방법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지질이 충분한 장벽 크림이라는 걸 발라볼 수도 있고요. 또는 물을 함습하는 글리세롤 같은 성분이 있는 보습제를 바르는 게 중요하게 되고요. 피부가 너무 건조한 겨울 같은 계절은 이렇게 지질 성분과 함습 성분뿐만 아니라 피부에 있는 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는 밀폐제가 있는 연고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습제 성분들은 계절별로도 선택이 다르게 되는데 보통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는 지질이 풍부한 성분들을 발라주시면 좋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글리세롤 같이 물만 잘 함유하는 성분들로 충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 옷장을 바꾸듯이 계절이 바뀌면 보습제의 성분도 바꿔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반면에 겉으로는 별로 건조해 보이지도 않는데 가려움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보습제를 자주 많이 바르는 것보다는 가려움 신경이 예민해진 것을 안정시킬 수 있는 차가운 감각을 주는 제형, 젤 같은 제형을 선택하시게 되고요. 차가운 감각을 주는 성분이 있는 가려움증을 조절하는 보습제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보습제는 피부가 가장 잘 받아들이는 샤워나 목욕 후 3분 이내에 피부가 약간 촉촉할 때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 후에 바로 바르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보습제는 하나로 고정하지 마시고 계절이나 피부 상태, 우리의 가려움 정도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마디 정도를 짜주시고요. 한 바닥, 두 바닥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보습제를 너무 조금 바르시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너무 많이 바르시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손가락 한 마디로 두 바닥을 바를 정도 약을 짜시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가 되면 2마디 반 정도를 짜셔서 발라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생활 환경이나 습관을 좀 바꾸면 나아질까요?
생활 환경의 영향이 생각보다 저희한테 너무 큽니다. 특히 지금처럼 실내 환경이 매우 건조할 때는 실내 환경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난방기나 전기장판을 너무 오래 사용하게 되면 공기가 쉽게 건조하게 되고 이런 건조한 환경은 노년 피부의 가려움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 또는 빨래를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옷입니다. 또는 덮는 이불 같은 것은 소재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잘 삶을 수 있는 부드러운 면 소재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조절할 수 있고요. 반대로 울이나 합성 섬유 또는 극세사 같은 섬유는 마찰과 정전기로 인해서 피부를 자극하고 가려움을 오히려 더 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년층에 가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약으로만 조절할 것이 아니라 피부에 닿는 공기, 습도, 옷, 생활 환경 자체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안 씻어서 더 심해진다고 하던데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에 더 안 좋은 게 아닐까요? 여기서 말하는 목욕의 가장 큰 문제는 자주 씻느냐, 가끔 씻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씻느냐입니다. 가려움 환자에게는 잘못된 목욕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 약산성 세정제, 거품을 많이 내서 부드럽게 씻어주는 것이 탈락되지 않는 각질을 잘 제거하게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감염에 취약한 피부에서 균을 떼어내는 데 중요하게 됩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하게 되는데요. 너무 뜨거운 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목욕이 끝나고 나서 가려움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30도에서 34도 또는 34도에서 37도 같은 미지근한 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물을 틀었을 때 약간 춥다 싶은 정도가 미지근한 물의 온도가 되게 됩니다. 이런 온도에서 저희가 떼수건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부의 노화는 피부 장벽이 손상되기 때문에 떼수건을 강하게 밀게 되면 피부 장벽이 한 번에 과도하게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노화 피부에서는 너무 안 씻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너무 세게 씻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미지근한 물에서 약산성 세정제의 거품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씻어내고 시원한 물로,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는 것이 가려움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